강주현 변호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이고. 네. 아, 참 힘드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4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딱 비슷하게 4.15 총선에 있어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때 대검찰청 앞에서 성렬이형 수사해라라고 소리쳤던 게 진짜 벌써 4년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이번 4.10 총선마저도 저번 4.15 총선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고, 조국이나 이재명과 같은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천 동시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192석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엄청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하려면 저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공무원 조직이 그럴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발표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그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64%가 부정채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선관위 포렌식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난 10년간 있었던 모든 경력직 채용이 모두 불법이다,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 그러면은 그전 10년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전 10년은 또 어떻겠습니까? 100%가 범죄 집단이고 100%가 부정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내려. 아니 괜찮습니다. 네네. 100%가 부정채용인 이런 집단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폭 단체도 그렇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자 단체가 국가기관이고 공직기관이고, 그런 자가 모든 권력의 창출인 선거관리,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경찰 여러분들이 승진이나 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근원, 대통령실,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을 바꿀 수 있는, 그 원천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범죄자 단체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가 무도하고 범죄자 단체가 그런 선거 관리를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헌법기관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겠느냐? 제가 내려가십시오. 제가 괜찮습니다. 네. 헌법기관 해체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3,000명입니다. 지금 이 100% 비리로 채용된 자들이 채용만 불법했겠습니까? 자기 정보, 지금 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하다 보니까 잘못 투표된 용지 관리 담당관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증인신문을 해보니까 해외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해외에 가 있는 게 적법해야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 사유에도 있지만 해외 부재자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진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단 한 곳, 서울 서초 갑을 제외한 전국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유통일당이나 가가후보 국민선거대안당을 투표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개표 결과는 0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들이 채용, 이들이 보직, 그리고 이들이 계약한 수의계약 업체,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3,000명 중에 남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2,000명은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명도 연루가 되면 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범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만 하면 이 선관위 해체하는 것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보다 높은 게 원입니다. 두 개의 원이 있죠. 감사원과 국정원. 지난해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체계 관련 보안 기관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기관들의 보안 점검 평균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81.9점입니다.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받기 전에 최하한이 44.6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몇 점입니까? 31.5점입니다. 이 선관위 국정원 보안 점검을 담당했던 사람을 통해 들었던, 제가 그런 얘기를 7번을 뚫었는데 7번이 다 뚫리더라.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의 현실입니다. 그게 있은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10개월, 작년 10월에 그런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4.10 총선과 관련해서 이놈들이 제대로 보안을 점검을 제대로 했을까요? 공무원이 그걸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수사가 되면 그 관련 담당자들이 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하도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들 다 어떻게 고발을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발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뭐 누구랑 친하고 좌파 정권과 나름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해서 범죄자들과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중국이랑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북한이랑 손잡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출생의 근원이 어떻든 출신이 어땠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권 침탈, 이 부정선거는 단순한 불법행위,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토를 참전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하는 전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토가 부정선거로 해서 침탈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될 수 없죠. 감사원과 국정원이 판을 다 깔아줬습니다. 이제 수사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해체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기관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다 구속시키면 되는 건데, 일단 2,000명만 구속시킵시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요즘에 2,000명에 좀 꽂혔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피를 끓는 심정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해라. 아니, 당장에 내 생명이, 내 재산이, 그리고 내 가족이 나쁜 대표들로 인해서 법으로 공권력으로 피해를 당하게 생겼는데 적당히 하게 됐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 행위를 침묵하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살피면 다 보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무효 소송을 쓰다가 보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 있구나.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50페이지가 넘어가고 지금 70페이지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서 읽었습니다. 부정선거 읽을 거라는 짐작됐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보고하기 전에, 국민들의 공표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겠습니까?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 보고하기 전에 보고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저도 이상민 장관한테 문자 보냅니다. 이런 심각한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으니 살펴보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장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정부 요인들이 이 부정선거의 징후나 전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가 말도 안 되는 통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감남의료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을 임했거나 과학자거나 교수거나 변호사거나 많은 공신력 있는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 이거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권을 결정하는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세력들에게, 우리나라의 적국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침묵하는 행위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리 친구들도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선관위를 당장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당장 수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살피기만 하십시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선관위를 살펴봤던 어떤 고위직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라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엉망이다. 정말 개판이다. 이놈들은 끊임없이 파쇄하고 서류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을 했지만 100% 범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조금만 수사하면 그냥 싸그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일당 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이 왜 대통령실로 부릅니까? 감옥으로 불러야죠. 구치소로 불러야죠. 경찰로 불러야죠. 왜 그랬냐? 김민석이 왜 31.3%를 맞췄냐? 그 근거를 살펴야죠. 그렇게 하면 당장에 이 선관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을 접먹고 있는 이 범죄자 세력들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가 저 대통령실에 전달되고 많은 국가 권력 기관들에게 전달돼서 선관위 수사로 이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고 즐겁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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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작은 외침이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어디 있어?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가 감사합니다. 큰 얘기를 했어요. 네. 아, 내가 왜 형이랑 엮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단합해가지고 네. 힘내나 봐요. 네네네. 제가 또 써야 될 것 네네네. 변호사님, 네네. 저기 집행정지 소송 오늘 꼭 넣어야 돼. 알았어. 빨리 지금 그냥 가야 돼. 네네. 네네. 지금 그 집행금지, 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 무효 소송 그 서류 쓴다고. 아유, 너무 할 게 그걸 많아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제가 박지훈 변호사한테